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 하자. 내가 이 동영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사전적인 의미의 겸손이랑은 좀 달라요. 내가 말하는 겸손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할 교만이랑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할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나는 당연히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인간이 가진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DNA에 새겨진 그 능력의 한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나 싶겠지만 아주 쉬운 얘기로 인간은 아가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은 심장이 10분 동안 멈춰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엔진 꺼놓고 하루 지나서 다시 엔진을 키면 엔진이 살아나지만, 사람은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10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쉽게 말해서 벼룩은 자기 몸에 거의 100배를 뛸 수 있다고 들었죠. 근데 인간은 자기 키에 100배는커녕 2배도 못 뛰어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에 50배를 들 수 있다고 하죠. 인간은 세계 최고의 역도 선수들이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 드는 게 한계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한테 이렇게 따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 그건 상대적인 거고, 실질적인, 절대적인, 육체적인 능력은 인간이 더 크지 않냐라고 저한테 따질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따지면 코끼리가 인간보다 훨씬 힘이 세죠. 코끼리는 뭐 코로 이렇게 사람 말아서 번쩍 들 수도 있는데, 사람은 코끼리를 못 들잖아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교육을 안 받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없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자라왔어요. 나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이, 인간의 DNA에 새겨진 대표적인 능력이 뭐냐면, 이 말을 들으면 화낼 사람도 있을 텐데, 인간은 채식을 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하죠. 육식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 먹는 사람, 비건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비건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 화낼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 인간의 몸은 비타민 B12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비타민 C도 합성할 수 없어요. 다른 동물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는데, 인간은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없죠. 그래서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해야 돼요. 섭취하지 않으면 괴혈병이 걸리죠.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괴혈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비타민 B12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DNA에 새겨진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B12를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데, 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양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에 필요한 만큼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육식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한테 따질 사람이 있겠죠. 그 비타민 B12 보충할 수 있는 그 채식이, 비건 식당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아가미가 없어서 바닷속 100m 안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거기다가 이렇게 다이빙 벨 넣고 산소 공급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인간이 살 수 있지 않냐라고 저한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뭐로 인생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그냥 물 위에서 살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살아.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되지. 내가 고기만 먹고 살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채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니까. 고기를 안 먹고는 살 수 없다니까. 내 말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고기만 먹고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채식만 하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에 고기도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육체적인 한계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몸은 보이죠. 몸은 보여요.
몸은 보이니까 육체적인 한계는 명확하게 보여요. 내가 뭐 그 마블 히어로에서 나오는 그 뭐 누구처럼 뭐 관광버스를 들어서 던질 수 없다고요. 내가 헐크처럼 막 이렇게 점프를 높게 할 수 없다고요. 이런 육체적인 한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인정해요. 근데 정신적인 한계는 이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정신적인 한계가 뭐가 있냐면 인간은 종교적인 표현을 쓰면 전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 도서관 가서 놀랬던 건 뭐였냐면 대학교 딱 도서관 갔는데 책장이 쫙 엄청나게 많은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오우, 몇백 권이 아니 뭐야, 뭐 몇만 권 되는 것 같아, 몇만 권. 그 중에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이지? 100권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읽은 책이 100권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동안 이렇게 쏟아놓은 지식이 그 몇만 권, 몇십만 권? 그 정도의 지식을 인간이 쏟아놨는데 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100권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예요. 내가 알아봤자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내가 조선시대 조선 4대 임금이 세종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고려 4대 임금이 누군지는 몰라요. 고려 첫째 임금이 왕건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고려 네 번째 임금이 다 누군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예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얘기해주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몰라보는 거야?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인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러니까. 자, 또 하나. 이 지식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인간의 판단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최선의 방법일 거야, 이게 좋은 방법일 거야 라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절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나도 올바른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고. 그게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감성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지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름신이 와서 팍 지른다고 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판단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일단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간은 절대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 인간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3초 뒤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나요. 3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화재 현장에서 죽지 않아요. 3시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로또 복권 사서 1등 당첨될 수 있어요. 뭐 요즘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3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었다면 미리 건물 밖으로 대피해서 안전한 장소에 있었겠죠. 인간은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런 질문 정말 많죠. 주식이 오를까요? 주식이 내릴까요? 부동산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떻게 맞춰 그걸?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이 나는 미래를 못 맞춰도 누군가는 미래를 맞출 거야 라는 그 희망으로 그런 미래를 맞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뭐 누구 주식으로 대박 났다 하면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막 돈을 퍼주면서 나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찍어줘.
주식 리딩방 같은 데서 돈을 퍼주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찍어줘.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그 사람 미래 모른다니까?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 뭐하러 리딩방을 해? 자기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지. 나는 미래를 못 맞추지만 누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무당이라고 해야 돼? 무속인이라고 해야 돼? 내가 그쪽 방면은 잘 몰라서 정확한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혹은 타로카드,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죠. 내가 올해 이번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연애가 잘 될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미래를 물어보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미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헛돈 쓰는 거야. 누군가는 기분 나빠서 나한테 막 악플을 달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3초 뒤에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교통사고 안 나요. 3분 뒤에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화재 현장에서 죽지 않아요. 3분 뒤에 미래를 맞출 수 있으면 이번 튀르키예, 터키에서 지진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요.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어요, 미래는. 그러니까 어떤 무당이 유명하다, 어떤 무속인이 유명하다, 또 어떤 타로 점치는 사람이 유명하다, 혹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떤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헛돈 쓸 필요가 없어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나도 미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언의 핵심은 애매모호함이에요. 대부분 미래를 맞춘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애매모호함. 미래를 맞춘다는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네가 내일 12시에 서울역 3번 출구로 가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이 너한테 500원을 줄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지 않아요. 절대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두루뭉실한 예언을 해요. 절대 구체적인 예언을 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맞추면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야지. 아니, 왜 두리뭉실하게 예언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래를 맞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예요. 나는 한 번도 그 무속인들, 무당 그런 사람들 만나서 내가 미래를 물어본 적은 없지만 난 그런 사람한테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는 맞추면서 당신의 미래는 못 맞춥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예상은 돼요. 내가 이 모시는 신이 나의 미래는 안 알려준다. 다른 사람의 미래는 알려줘도 나의 미래는 안 알려준다. 그래서 내 미래는 못 맞춘다. 그런 대답이 예상되기는 해요.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은 절대 미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까요? 주식이 내릴까요? 부동산이 오를까요? 부동산이 내릴까요? 비트코인이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내릴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서 인간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실수해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하고, 나도 죄를 지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적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내가 오해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나도 실수하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 우리말 속담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모순되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
나는 지식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판단력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나는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본인의 실수는 관대해요. 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면 본인의 실수에 엄격해야 하는데 본인의 실수는 관대해. 근데 타인은 저 자식은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식은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저 자식은 미래를 못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 자식의 실수는 엄격해요. 이거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지. 아니, 나도 실수하는데, 나의 실수에 관대하면 다른 사람, 상대방의 실수에도 좀 관대해져야지. 왜 상대방의 실수에는 그렇게 엄격한데? 누구나 실수해요. 나도 실수를 한다고.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조금 관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실수에 엄청나게 엄격한 사회예요. 이 주제로는 내가 따로 동영상을 하나 촬영할 건데, 우리나라는 실수에 매우 엄격한 사회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자, 또 하나. 당신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우러러보는 사람이 있죠.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어도 좋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연예인이어도 좋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뭐 직장 선배나 뭐 그런 사람도 좋고, 아니 완벽하게 생각하는 어떤 친구여도 좋고, 자기가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런 사람들도 실수해요.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그런 사람들도 지식의 한계가 있고, 판단력의 한계가 있고, 미래를 맞추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실수를 해요. 근데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 뭐 무슨 이슈가 생겨. 그러면 그 연예인의 팬들은 알아서 막 쉴드를 쳐줘요. 내 아는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라고 막 알아서 막 쉴드를 쳐줘요. 아니, 결과를 보고 쉴드를 쳐야지. 결과도 보지 않고 쉴드를 쳐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니까. 그 사람이 실수했으면 실수한 거고, 실수에 대한 사과를 받으면 되는 거고, 실수 안 했으면 실수 안 했다고 뭐가 나오겠지.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믿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어떤 특정한 정당 혹은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분명 그쪽 정당이나 그쪽 사람이 실수를 해요. 뭔가 잘못을 해. 그런데도 쉴드 쳐줘. 아,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자, 내가 지금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좀 제발 좀 타인에게 좀 관대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 실수에 좀 약간 관대해졌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신에게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도 한때 그랬어요. 나도 내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 내 꿈이, 나는 완벽한 사람을 원했어.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내 판단력은 절대 틀리지 않고, 나는 미래도 맞출 수 있고, 나는 실수도 절대 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 힘들지만 나는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어요. 좀 우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왜 이 동영상 퀄리티는 떨어지지? 라고 우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나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리포트를 쓸 때, 예를 들어서 뭐 20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내가 19문제를 풀고 한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럼 난 리포트 제출을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내가 멍청한 행동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주위 친구들도 야, 그 리포트 안 내면 점수가 아예 없잖아. 리포트 내야지.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나는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데. 내 판단력은 옳아야 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고? 여러 문제를 풀었지만 그 한 문제 못 푼 것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내가 완벽한 나라는 이 모습에 흠집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아예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멍청한 짓이지. 뭐냐면 그때는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이 한계가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대학교 1학년생이 지식적으로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박사학위 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사가 다 아나? 박사가 다 알아요? 아니잖아. 박사 정도 되면 이제 겨우 내가 뭘 모르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박사죠. 주위 사람들은 박사가 막 엄청나게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겨우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참 내가 아는 게 없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생이 알아봤자 얼마나 한다고. 당연히 모르는 거지. 이런 일들, 이런 행동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물론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뭐 인간은 실수할 수 있지. 나 모르는 거 많아. 내 판단력? 나 틀릴 때 많아. 나 미래 몰라. 나한테 미래를 묻지 마.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을 해야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이건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타인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요. 내가 보통 이런 얘기를 언제 많이 하냐면 영재학교 학생들 이제 면접 준비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얘들아, 면접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너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막 야, 똑똑함을 자랑해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있잖아. 그 영재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생 때 어땠을까? 겁내 똑똑했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똑똑했어.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면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겠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똑똑함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나 이렇게 똑똑하다는 걸 어필할 필요가 전혀 없어. 그리고 그 영재학교에서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영재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텐데 너희들을 보면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겠냐고.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신 나는 이렇게 노력합니다를 어필하라고, 나는 이렇게 성실합니다를 어필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영재학교 이런 거 들어가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자기도 본인이 어느 정도 머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나도 이런 한계가 있고 타인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 자기 자신과도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고 타인과도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도 계속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고 타인과도 계속 싸우고 트러블이 생겨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DNA에 새겨진 그 능력의 한계는 인정하고 삽시다.